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 네, 댓글부터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1111111111 맞나요? 몇 개예요 이게 네, 지금? 빠뜨리지 않았죠? 네, 82년생 김지영. 읽을까 말까 했었는데 여기서 듣고 바로 사서 남자친구랑 읽었습니다. 인생의 일요일들 원래 좋아하는 책이라 3번이나 들었고요. 면역도 제가 간호사라 관심 있는 분야였는데 책은 못 읽었지만 재미있게 들었어요. 박평짱. 세 분의 수다에 참여하고 싶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한번 다뤄주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면 마이클 샌델의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두 분 생각이 궁금해요. 근데 YG JYP 책걸상에다가 박평짱이라는 그러게. 우리 상당히 섭섭합니다. 네, 섭섭합니다. 1111111111님. 네. 11개님. 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클 샌델의 책 중에서 최고다. 가장 잘 읽힌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 책이죠. 쉽죠. 쉽죠. 네, 상대적으로.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읽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정치 철학에 대해서 선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YG도 읽었고 JYP도 읽었으니까 언제 한번 네. 우리 책 읽기 너무 힘들면 옛날에 읽은 책들 꺼내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인조이 라이프님이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엄마가 논리적이어서 아이를 이겨 애가 주눅 든다는 말에서 폭풍 공감하며 반성합니다. 네. 공부 편을 듣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그리고 접속님, 여행 전문가 JYP님, 지인이 스페인 여행을 계획 중인데 혹시 강력 추천해 주실 책이 있을까요? 아니 제가 언제부터 여행 전문가가 됐죠? 본인이 여행 많이 다닌다고 막. 그 여행 준비가 취미라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에서 언제 말을 했었나 봐요. 제가. 근데 책걸상 프로그램의 또 상당수 애청자들이 저기 나의사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제가 거기서는 확실히 말했던 것 같은데 전 여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페인 여행 다음에 독서 처방 할 때 네. 근데 여기 약간 서둘러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스페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 그러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겠네. 전 뭐 스페인에 관해서는 뭐 특별히 안 유명한 책 본 거는 없고요. 그 손미나 씨 그분의 네. 그 스페인 너는 자유다 그 책 봤었고 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행 가이드북들도 좀 봤었고 최근에 엊그저께 서점 갔더니 그 이지원 PD라고 여러 유명한 프로그램 만든 PD인데 그분이 스페인 여행에 관한 책 한 권 냈더라고요. 따끈따끈한 신간. 그거 못 봤지만 왠지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이혜라님,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있어요. 책걸상 오래오래 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게 만드는 책, 페이지 마구마구 넘어가게 만드는 재미있는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거 책 처방이죠. 책 처방 많이 들어오는데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페이지 터너라는 그 이야기신데 페이지 터너는 우리가 저 여름 휴가 특집 때 많이 방출했는데 또 달라고 그러시네. 참. 어쨌든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 독서 처방 아직 한 번도 방송은 안 했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책 처방으로 바꾸죠. 책걸상의 음을 맞춰서. 그럴까요? 네, 책 처방. 네. 그래서 뭐 읽고 싶으신 책들, 이러이러한 책 있으면 좀 소개해 달라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이런 분야 공부해 보고 싶은데 뭐 어떤 책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런 작가 좋아하는데 뭐 비슷한 분위기의 다른 작가는 누가 있는지, 혹은 이 작가의 다른 책들 중에 좀 읽을 만한 책은 뭐가 있는지 등등 뭐든지 좋습니다. 네. 독서 처방 책 처방 요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방송 나간 분들께는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YG나 JYP가 쓴 책 중에서 한 권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책걸상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JYP 굉장히 좋았겠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그래픽 노블, 그냥 쉽게 말하면 만화책을 한권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하고 만화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럼 만화책은 한번 했었잖아요. 처음 아니죠. 정훈이의 정훈이의 야매공화국 야매공화국 신년사. 했었구나. 네. 그 너무 오래전 일처럼 생각이 되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난 또 정훈이 씨 책은 만화책이고 오늘 책은 만화가 아니라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지금 궁금해서 아니죠. 물어본 거죠. 아니 그 좀 만화에 일가견이 있는 만화 평론가분한테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냐 그랬더니 특별히 다른 게 없답니다. 그러게요. 글 많으면 그래픽 노블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죠. 네. 고우영 선생님 만화 같은 거 뭐 글 엄청 네.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그 본격 극화 만화가들이 약간 스토리텔링을 녹여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출판사에서 그래픽 노블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괜히 있어 보이라고. 네, 있어 보이라고. 자, 오늘 다룰 책의 제목이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이라는 책인데요. YG가 이 책을 추천했는데 뭐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책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부터 계속 입만 뻥긋뻥긋 하시면서 지금 옆에 계시는데. 네, 먼저 소개할까요? 네. 그러면 연세 소울 정신건강의학과 분당 클리닉의 김주영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는 분이고. 네. 네. 김주영 원장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연세대학교에서 레지던트 하시고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계시다가 지금 개원해서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십니다. 소아 쪽을 주로 공부하신 거죠? 예, 뭐 정신과 의사 하는데 괜히 뭐 좀 더 배우고 싶으면 뭐 중독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저는 이제 소아 청소년 쪽을 좀 더 뭐 내과로 치면 뭐 내분비 내과, 심장 내과 있듯이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분야를 더 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한글로 연세 소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소울이라고 읽었는데 맞게 읽은 겁니까? 아니면 영어로는 이렇게 뭐 중의적으로 소울로 하는데 원래 이제 소울이 뭐 한문으로 보면 뭐 울분을 풀다 뭐 이런 뜻이 있긴 있어요. 울분을 해소한다. 그리고 좀 소울 그러니까 약간 소울 같기도 하고. 저는 소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딱 듣고서. 저도 보고 그렇죠. 소울을 한글로는 이렇게 소울이라고 썼나 보다 했는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이버 치시면 소울하다라고 호텔도 나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 그런 얘기 좋아요. 좋아요. 소울 뭐라고요? 소울하다. 소울하다 호텔? 예, 뭐 궁금하시면 뭐 이렇게 쳐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소울 호텔이에요? 그러면 아니 소울하다 호텔. 소울하다 호텔. 예, 좀 약간 뭐 어떤 우를 푸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야한. 이런 얘기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예. 저희 소울이랑 저희 같은 뜻이에요. 책걸상이 그거거든요.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오늘 걸쭉 좀 담당해 걸쭉을 담당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호텔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가보신 건 아니시죠? 그 호텔 얘기는 그만하고 그 분당 클리닉이니까 분당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그 나오신 김에 병원 홍보도 좀 하셔야는. 어디 있어요? 분당 서현에 있고요. 네. 예, 저희 뭐 그 분당 서현에 보면은 이제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뭐 엔젤리너스 커피집도 있고 주너 헤어도 있는 뭐 그런 건물에 있어요. 네. 미용 빌딩이라고나 할까요? 네, 분당에 서현역 나와서 엔젤리너스 커피숍이 있고 건물. 주노 헤어도 있는 건물에 있는 연세 서울 정신건강의학과 분당 클리닉. 이런 광고 심의에 걸리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전혀 안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정신과 의사가 게스트로 나온 걸 보면 뭔가 좀 책이 좀 이쪽 계열인가 봐요. 네, 제목도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지영 원장님에다가 제목까지 보고서 눈치를 챈 애청자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부제가 있잖아요. 책에는. 부제가요. 네. 아스퍼거 증후군 이야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이야기.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면은 일종의 자폐인가요? 그렇죠. 뭐 너무 학구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얘기는 이제 뭐 좀 역사가 있긴 있어요. 뭐 이건 우리가 예를 들면 틱 같은 것을 뚜렛 증후군 이런 말이 있듯이 틱의 명칭이 뚜렛 증후군입니까? 아니죠. 음성 틱, 소리 내는 틱과 움직이는 틱이 동시에 1년에 9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틱을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틱 그게 장애의 일부가 뚜렛이군요. 글레들라 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요. 네, 저도 이것도 아스퍼거 증후군도 아스퍼거라는 예, 한스 아스퍼거라는 1944년도 뭐 소아과라고 나오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그 당시 소아정신과인가. 뭐그 당시 1940년대에 예, 면허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했는데 이게 이제 자폐기는 한데 언어 발달 지연의 과거래. 어렸을 때 언어 발달 지연이 거의 없으면서 비교적 지능은 정상에 가까운 자폐적인 사람을 아스퍼거 장애라고 보통 분류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상인데 약간 뭔가 이상한 혹은 눈치가 없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사실 어려운 게 뭐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눈치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야 너 좀 자폐냐 자폐 뭐 이렇게 아스퍼거냐 요즘은 이제 좀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뭐 사회성이 없다 눈치 없다 그럼 그런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떨어지느냐 또 왜냐하면 이제 자폐가 원래는 70~80%가 정신지체를 동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한 1~20%밖에 안 되고요. 뭐 요 책에서는 물론 이제 지능은 좋을 걸로 추정은 되는데 원래 남자애들이 또 많고 그러면서 또 여자인 경우는 오히려 지능이 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 한스 아스퍼거라는 사람은 언제적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름도 되게 특이한데. 뭐 사실 전 별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걸 얘기한 건 1944년이니까 엄밀하게는 2차 대전 이제 중이죠. 그때도 아마 그쪽 유럽에서 열심히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더 이제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책 얘기를 잠깐 할까요? 대체 이제 어떤 책인지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스퍼거 증후군 이야기라고 하니까 마치 뭐 어떤 전문가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학습 만화. 학습 만화. 근데 제목이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이라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가 네, 그렇습니다. 쓴 네. 그 그러니까 그림은 딴 사람이 그렸지만 네, 그 책의 내용을 그냥 뭐 사실은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려도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네네. 소개를 좀 드리면 얼핏 보기에는 보통 사람과 그다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27세 여성인 마그리트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리트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 이제 그래픽 노블인데요.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 같은 평범한 직장에서 일은 똑부러지게 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또 프랑스 맥락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뭐 남자친구와 동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마그리트 본인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걸 끊임없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 너는 좀 예민할 뿐이야 너는 좀 별날 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받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꼬이면서 이제 이 마그리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할까요? 네. 그 뭐 이건 내용이 아주 단순해서 뭐 스포일링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네.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27살 마그리트라는 여성이 처음엔 몰랐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결국 병원 가서 아스퍼거라는 진단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지금 다예요. 네. 그것도 닥터 쇼핑 하다가 네, 닥터 닥터 쇼핑 쇼핑하다가 이 의사 저 의사를 심지어 찾아다니다가 어떤 의사들은 당신이 무슨 자폐냐고 이렇게 네. 눈을 똑바로 나랑 마주보고 있는데 뭐 오진하고 이런 거 의사 못 나오는데. 믿으니까 또 다른 사이콜로지스트 네. 네. 심리학자에게도 가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 즉 자폐 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뭐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인데 그 아스퍼거 증후군 아까 지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제 언어 발달 지연이 없다고 하는 게 뭐 100% 없다는 뜻은 아닌데 거의 없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보통 없다. 이제 언어 발달이 인지 기능의 발달과 연관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아스퍼거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이제 옛날에 자폐라기보단 자폐인데 조금 특이하다. 근데 좀 멀쩡하다 그러면 진단 기준에 없는 지금은 없지만 달리 분류되지 않는 범발달 장애 아스퍼거를 했는데 그럼
뭐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발달 장애와 아스퍼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달리 그러면? 분류되지 않는 발달 장애라는 게 병명이죠 옛날에. 예, 그게 뭐 긴 게 병명이었어요. 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아주 빠른 속도로 얘기하면 DSM-4에서는 네. 자폐증, 오티즘, 그다음에 소아분개성 장애, 레트 장애, 아스퍼거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발달 장애, PDD, NOS 이렇게 분류했는데 그 중에 아스퍼거 장애가 네, 뭐 됐고요. 지루하실까봐 네. 빨리 그 얘기했는데. 달리 분류되지 않는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약자로 NOS 좀 예, 전에 not other 말씀하셨지만 specified니까 그래서 그냥 NOS라고 이렇게 뭐 붙여요. 이도저도 NOS. 아니면 거기다 몰아붙이는데 요즘은 그 방식으로 안 하고 예, 지금은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뭐 자폐 범주 장애라고도 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도 하는데 자폐 범주 장애. 예.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디스오더. 그래서 그냥 OSD라고 하는 건가요? ASD라고 ASD.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ASD. 이제 거기에 이제 스페시파이어라 그래서 뭐 지능이라던가 상동행동 뭐 이런 유부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논의가 계속되지만은 도대체 뭐 자폐라 그랬다가 아스퍼거 장애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헛갈리냐. 여기서도 의사들이 프랑스 의사들이지만 의사마다 다 의견이 틀리니까 이게 웃긴지만 나 자폐란 말이에요 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그걸 입증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걸 입증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참 별난 환자기는 한데 그러니까 자폐 쉽게 말하면 자폐라는 게 되게 넓은 범위의 병인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가 아스퍼거이고 예, 과거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본다고요? 그러면 또? 지금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폐 스펙트럼을 그냥 ASD라고 하나로 통칭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스펙트럼에 위치 지느냐만 판단을 하는 것 어렵다. 같은.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흔히 말하는 이제 정신과에 대한 이상한 과라는 문제가 이렇게 아니 어떻게 진단을 이렇게 자꾸 바꿔 사람은 같은데 병명이 바뀌어. 아 그럼 진단이 바뀌냐 그러건데 이제 결국엔 이게 모든 정신과 진단명의 맨 아래에는 이걸로 인한 현실 사회에서의 적응 정도가 중요한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마그리트도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땐 나름대로 잘 살거든. 네. 동거도 하고 있지. 직장도 있지. 음. 뭐 아까 옷차림은 조금 뭐 유행 못 쫓아가지만 생긴 거 멀쩡하겠죠. 네. 아 그러니까 아니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굳이 자폐 장애 뭐 아스퍼거 장애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심지어 이 박사 학위도 있습니다. 심리학, 사회 심리학 박사. 읽으면서. 예, 읽으면서 그 왜 어떻게 이제 심리학 박사가 되었는지는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테고요. 그 병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린 지금 EBS가 아니니까. 네. 이 처음에 출발은 그냥 직장 생활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쭉 나옵니다. 맞아요. 만화에서. 네. 근데 이 주인공이 정말 변화를 싫어하나 봐요. 딱 정해진 가게에 가서 맨날 같은 시간에 같은 빵을 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원래 아스퍼거는 그러는 겁니까? 이거 딱 하면 칸트 뭐 이런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맞아요. 않나요? 칸트. 예. 칸트도 아스퍼거였던 거야. 글쎄요. 그래서 뭐 이게 초면부터 얘기하면 저도 이거를 이렇게 뭐 보는데 아니 이렇게 성실한 아스퍼거가 있나 이게 뭐 어쨌든 아주 뭐 너무 훌륭하세요.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떤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게 이런 자폐적인 사람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짜여놓은 어떤 것대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쵸.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상당히 불편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강박적인 사람이 제일 흔하죠. 사실. 그래 맞아. 맞아요. 네. 딱 그걸 벗어나면 힘들어하는 건 강박장애잖아. 근데 네. 그러면 자폐 성향이 있는 분들이 또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엄밀하게는 이제 자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강박장애라기보다는 보통 제한된 관심, 뭐 상동 행동, 상동 언어 이렇게 뭐 특이한 거에 집착하고 이런 걸 좀 상동 행동, 상동 언어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뭐 건가요? 상동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복적인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상동 행동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장애하던 박수치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손짓을 하고 날갯짓을 하고 이런 네. 것도 상동 행동이고. 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거든요. 동작은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상동 언어는 뭐 반향 언어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반향어도 있고 동어 반복 동어 반복. 뭐 여기서도 이제 자기가 요 주인공도 뭐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걸 따라서
반문을 하는 그런 패턴도 보이는데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참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성실하다. 그러니까 아스퍼거 환자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혹은 뭐 특별한 그런 그렇죠. 케이스인 거죠 네. 지금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책에서도 나왔는데 보통 자폐 스펙트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남자인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렇죠. 한 90% 정도? 보통 여자보다 4~5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러면 남자가. 한 여자가 한 20%면 남자가 한 80% 정도. 네, 그 정도 된다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여성 자폐의 경우에는 드물지만은 더 심하다 만약에. 예, 실제로는. 예, 원래는 여성에서의 자폐가 지능이 중등도 이하의 그 범주가 더 커요. 예.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성인데도 자폐 성향을 나타내는 것도 드물고 그리고 그렇죠. 또 그렇게 자폐 성향을 여성이 나타내면은 지능 지수가 중등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상당히 네, 지능도 우수하겠죠. 지능도 우수한. 저는 석사인데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런 소소한 항상 열등감이 있거든요. 야, 지금 방송 시작하고 처음으로 한번 웃겨줬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이제 그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책은 제가 이제 하자고 JYP한테 이제 권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수소문을 하다가 이제 김지영 원장님까지 모시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그 책걸상 출연자로 저기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제 후배가 한번 나왔습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미래라는 아주 고상한 제목의 책을 이제 전직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와 현직 저널리스트와 그리고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나름 전문직 언저리에 있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호화진용이네. 예, 이렇게 이제 수다를 떨었는데 그걸 끝난 다음에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아 제목만 말해 내가 사서 볼게 그랬더니 굳이 보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보내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왜?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친구가 보기에는 아니 그 친구는 이제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책 같은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 책걸상에 출연해서도 그랬었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양지훈 변호사.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책들이 나오면은 보니까 봤을 텐데 딱 보고 나서 나를 떠올린 거 아니에요. 너가 좀 별나긴 하지만 괜찮아. 뭐 이런 그런 거죠. 네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그 정도면 괜찮다. 뭐 이런. 어쨌든 최신간이고. 네, 최신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이제 뭐 때로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내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혹은 우리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내 지인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는 종종 접했기 때문에 이런 책도 한번 다뤄보면은 뭐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약간 관심 있게 들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JYP한테 권했더니 JYP도 뭐 됐든 받더라고요. 아마 만화책이라서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돈 주고 샀는데요. 네. 이 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이걸 이렇게까지 큰 판형으로 이렇게 좋은 종이에 꼭 찍어야 했을까? 칼라로. 뭐 칼라야 뭐 원작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되게 근사하게 장정이 되어 있긴 한데 값이 비싸요. 그래서 2만 원이나 합니다. 근데 그래픽 노블이 상대적으로 다 약간 책값들이 비쌉니다. 우리나라에 출간되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떼고 어쩌고 나면은.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재미는 어땠어요? 좀 구체적인 얘기 하기 전에 YG 총평.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는 읽었는데 재밌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애청자분들은 YG가 센 거 좋아한다는 거.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별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약간 죽는 사람도 없고 피도 안 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극적인 무슨 파국이나 그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없죠. 파국이 있죠.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네, 그 정도야 뭐. 세상에 우리 김주영 원장님은 옛날에 여친이랑 헤어졌을 때 파국
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뭐 그러면 한 번에 파국이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제가 오히려 흥미롭게 봤던 건 그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 혹은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환자인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 과정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리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소설이라든가 만화책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 방금 김 원장님께서는 그게 근데 약간 아스퍼거 환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특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이 뭐 흔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아스퍼거 장애든 자폐든 뭐 이런 분류가 다 신경 발달학적 장애로 이제 다시 분류가 됐거든요. 신경 발달학적 장애는 이제 뇌가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질환, 즉 좀 신경 발달, 그러니까 신경에 뭔가 뇌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이런 특성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뭐 지금 부모님 얘기는 아주 크게 언급은 안 되지만 뭐 크게 부모님이 이상하거나 아이한테 무신경하지 않다면은 물론 뭐 이 분도 뭐 병원을 많이 다니긴 다녔지만은 살면서 어디선가 좀 이런 언급이나 자기가 좀 자폐가 아닌가라는 것을 충분히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프랑스니까. 프랑스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 대목에서 저는 뭐 아직까지도 좀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심리 상담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뭔가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집의 가족 혹은 지인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뭐 정신과 전문의한테 데려가기도 하고 뭐 임상 심리사한테 데려가기도 하고 그쵸.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다면 뭐 점쟁이한테 데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 대응을 할 텐데 이 프랑스에 사는 마그리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혹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러 조력자들 찾아갔는데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근데 대부분이 너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혹은 너는 자폐다라고 얘기를 안 해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심해서 몰랐던 거 아닐까요? 워낙 아스퍼거 치고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니까. 근데 뭐 아스퍼거다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이 순하고 남 배려를 많이 하잖아요. 모나지 않고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스퍼거든 뭐든 ADHD든 뭐든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오는 건 좀 사고를 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학교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행동으로 이제 얘가 왜 이러냐 혹은 좀 뭐 저 애가 이상하니까 어디 병원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좀 여자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자폐 이런 쪽은 아니지만 한 중3쯤에 병원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좀 이렇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애는 참 착한데 못한다. 여자애가 아주 예쁘장하고 뭐 착하고 인사도 잘하고. 근데 검사해 보면 지능이 뭐 60밖에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님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 머리가 안 좋아서 저 정신 지체 수준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그런데 공부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냥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뭘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항상 씩 웃어요. 아주 예쁜 미소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냥 애가 수줍어서 그냥 그냥 웃으니까 예쁜 학생이 이렇게 웃는데 선생님이 너 왜 그거 몰라 이러진 않죠. 예쁘고 얌전한 아이인데 느낌 외모나 이런 데서 풍기는 분위기에 비해서는 애가 성적이 나쁘구나.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뭐 공부 못하는 게 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쟤는 다른데 재능이 있지 공부를 못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이게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이 낮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군요. 그럼 원장이 볼 때는 우리 마그리트가 27살 될 때까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안 받고 산 거는 그 자체는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 여기서 뭐 개발 회사를 다녔다고 하니까 이제 채용 과정을 좀 한번 좀 사실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도 채용하는 사람이 그래도 딱 봤었을 때 능력이 있어 보이고 저도 또 업무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또 문제가 컸으면은 잘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다른 회사 뭐 이런 사람 회사원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 업무적인 능력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사장은 그런 걸 엉뚱한 매력으로 또 생각했다는 대목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저 친구 좀 이상한데 참 그래도 재밌는 친구야. 독특한 매력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이 무슨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미팅 잘하세요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쪽 한 거죠. 전화기에다 대고. 전화기에 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절부절 못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사장실까지 가서 막 해명을 한 거죠. 자기의 쪽 행동이 도대체 어떤 아무 맥락의 의미도 행동 없는데 지금 실수한 거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실수한 겁니다. 전 사장님께 키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렇다고 사장님이 뭐 매력 없는 남자란 거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도 있죠. 이제 약간 세련되게 잘 꾸미는 직장의 여자 상사가 불러서 네. 너 옷차림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네. 유행을 좀 따라가는 좀 옷을 좀 입을 수 없니? 항상 이제 굉장히 헐렁한 약간 되게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만 입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당한 거죠. 근데 사실은 마그리트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옷을 못 입었던 게 그런 옷이 몸에 닿는 걸 견디지 못해서. 근데 그것도 뭐 아스퍼거 혹은 자폐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까?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실은 이제 아스퍼거나 자폐로 어릴 때 진단받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감각 통합 치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감각, 우리가 뭐 지금 여기도 뭐 온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빛, 여기 형광등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은 그냥 이 정도 밝기면 적절한데 너무 이거 밝다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옷이 꽉 끼는 걸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감각을 우리가 통합해서 처리하는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랑 틀리죠. 그래서 감각 통합 치료나 이런 아이들 중에는 뭐 하얗게 칠한 방에 두기도 하고 까맣게 칠한 방에 두기도 하고 또 옛날에 유명한 또 이런 계열 박사님은 큰 네모난 상자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으면 아주 딱 편해요. 네. 그게 나만의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요 마그리트가 얘기하는 감각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 태그 싫어하고 이런 건 강박증 있는 사람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 막 태그 좀만 있으면 막 이렇게 떼라 그래서 엄마들이 가위로 다 자르고 옷 태그 다 잘라주거나 또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도 왜 대부분 이런 옷을 안 입고 다 그냥 고무줄이나 우리가 요즘 뭐 냉장고 바지 뭐 이런 식으로 편한 거, 훌렁한 거 뭐 이런 거를 입기도 하죠. 자, 벌써 뭐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에피소드들 그리고 아스퍼거 환자의 특징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